추가적인 변동성, 예를 들어 CPI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왔다,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조가 더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요번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봐요. 이번 FOMC 회의 결과로.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이 11월 24일 한국은행 금통위 전에 미국의 10월 물가 상승률을 볼 수가 있다는 확인할 수 거예요. 있습니다. 예. 그걸 봐서 만에 하나 거기가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한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역시 뭐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집중했던 빅 이벤트, 네. 미국의 11월 FOMC 회의 결과였고요. 네. 성명서 내용은 좋았는데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의지가 좀 확고했습니다. 네.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오늘 네. 이제 앞으로 11월 FOMC 회의 이후에 시장들 한번 전망해 보죠. 네, 일단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준금리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0.75% 포인트를 인상을 했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서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됐죠. 이게 미국 역사상 최초, 처음이죠. 네, 네,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최초. 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제 그래서 기준금리가 3.75에서 4.0% 포인트로 이제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예. 최근 이제 15년간 중에서는 가장 최고치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자이언트 스텝은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워낙 뭐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높았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발표됐었던 CPI 지수도 8.2가 나오면서 네. 좀 예상보다 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있었고요. 아직 7자도 못 보고 있어요. 그렇죠. 실자를 못 보고 네. 있어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 꺾이는 거에 따라서 또 좀 변수가 생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근원 CPI 에너지와 식품의 이런 부분을 뺀 CPI도 전년 동월 대비는 6.6% 그리고 전월 대비에서도 0.6%를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40년 만에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었고, 네. 일단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또 이제 물가 지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이제 PCE 가격 네. 지수도 5.1% 상승. 연준이 본다는. 그렇죠. 네. 연준이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 노동 시장이 네 너무 좀 좋게 나왔죠. 이게 네. 문제예요라고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아니죠, 실은. 고용은 사실 좋은 좋으니까. 거예요. 좋은 거니까. 좋은 건 좋은 건데. 네. 근데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굿뉴스가 이제 네. 배드뉴스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연준이 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경제 성장률과 특히나 고용이잖아요. 네. 근데 고용 부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했었던 이런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속도 조절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겠지만은 그렇죠. 했는데 네네네. 이게 금리 인상에 멈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요. 0.75% 포인트 인상.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렇죠. 시장은 이제 스텝 다운. 네.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안 하고 이제 스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베이비 스텝 0.25, 빅 네. 스텝 0.5, 오, 네. 자이언트 스텝 0.75, 울트라 스텝 1% 포인트. 네. 그 스텝을 다운한다. 즉 그렇죠. 이제 0.75까지 올렸으니까 그 다음은 뭐 0.5, 0.5 스텝 다운. 성명서에서는 스텝 네. 다운이 분명히 명시가 됐었죠. 맞습니다. 예. 사실 그때 이제 시장이 굉장히 단기간에 폭등을 하다가 새벽 오후 3시. 그렇죠. 오전 3시. 오전 새벽 3시. 3시. 네, 예. 저 보고 있었거든요. 발표해서 보고 네.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시간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르면 다음 아니면 그 다음 회의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향후 금리 속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그간의 또 긴축 통화의 누적된 효과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했다. 스스로 그렇죠. 인정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흐름들을 좀 봐야 되고 이제 통화 정책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이제 시간적 격차가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그래서 내용도 보면 금융시장도 고려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 성명서에는. 문구가 네. 들어가 있어서 예. 사실 되게 또 환호를 진짜 스텝 다운이다. 네, 네.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 펼쳐지죠. 기자회견에서 네. 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가능성에서는 매우 이른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냥 그어버렸습니다. 근데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또 곧 있으면 10월 CPI 지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너무 시장에서 긍정론을 펼칠까봐 그걸 좀 막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너무 또 좋게 이어서 말해버리면 시장에서 기대감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버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이 받을 충격이 너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some ways to go라는 멘트를 했는데 아직 갈 길이 좀 남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그 부분을 생각하지 말자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최종 금리 수순을 지난번 예상보다는 조금 높아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네. 이제 그럼 상단이 우리 이제 뭐 골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5.0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인가라는 물음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은 충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자회견의 모습을 보면은 그 기자회견 초입도 괜찮았는데 괜찮았어요. 네. 기자가 질문을 이렇게 네. 하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주식 시장이 오르죠?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왜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금리 인상 중단은 아닌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말 가야 할 길이 많다. 네. 또 최종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는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아질 거다. 이게 문제였는데 점도표 찍혔던 게 5%도 찍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5%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네. 때문에 사실 물음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잭슨홀 미팅 때도 우려했었던 부분이 이거 우리가 생각했었던 상단보다도 높아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시사가 강력하게 있었고 거기에서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았잖아요. 하고 9월 점도표에 그 5자 찍힌 오자- 거가 찍혔죠. 예. 그러니까 그 그것도,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이번엔 점도표가 안 나오잖아요. 12월에 나오죠. 그렇죠. 12월에 네. 나오는데 그럼 만약에 12월에 점도표가 만약에라도 굉장히 높게 찍힐 수 있다라는 또 불안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정도 말했다는 건 5%는 무조건 뭐 넘는다.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천천히 올리는 게 좋은 게 또 아니잖아요. 이게 그쵸, 왜냐면 멈추기를 원하지. 계속 서서히 올라가면은 네. 그 이제 영향 받는 시기 자체가 길어지니까. 길어지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네. 이걸 또 어거지로 바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정점 터미널 레이트에 올려면 그렇죠. 고용 나빠져야 되고, 네, 특히 맞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져야 무너지는. 됩니다. 왜냐면 제롬 파월 연준이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겁다. 예, 맞아요. 예. 그거 바래야 됩니까? 다른 나라들은 또 연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아마 뭐 유럽도 그래서 이제 또 자이언트 얘기가 영국도 그렇죠. 예. BOE도 밟았고. 예. 그래서 사실 조금 주택 시장도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 이게 사실 네. 그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일부분은 그런 이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용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이제 변수를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안 한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50% 정도의 인력 감축들 그리고 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뭐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네. 테슬라도 지금 뭐 유유 인력이 많다 이렇게 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조정. 인력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을 줄인다라는 거는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큰 기업들 위주로 먼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하부에 있는 기업들도 인원에 대한 감축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지금은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고용 부분이 좀 꺾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금리 상단에 조금의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부분에서의 좀 힘을 받고 있고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지금 속속 좀 보면 미국도 흔들린다. 흔들리고 있죠. 네. 예, 아무래도 금리가 뭐 미국 자체에서도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높아지게 되면은 거기도 모기지 금리가 뭐 한 7%. 네, 지금 7% 정도대로 8%. 예. 그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빠르게 조금 위축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많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부담으로 됐었던 임대료 부분이 같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되면 물가가 이제, 잡히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바래야 되는 건지. 사실 이제 포커스를 어디 두느냐에 그쵸. 따라서 좀 네. 다른데 일단은 지금 전 세계에서 그리고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물가 상승분을 조금 빨리 제어를 하고 싶은 부분으로 좀 잡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고용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가. 예. 지금보다는 사실 상황이 좀 안 좋아져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랜드라고 하잖아요. 약간의 경기 침체를 슬쩍 이제 발을 밟으면서 이제 좀 안착하는 이런 부분으로의 좀 언급들도 나오고 있어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예. 사실 가장 선두에서 이제 전진을 했었던 캐나다 중앙은행인데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약간 헷갈리게 하는 게 스텝 다운은 했지만 그렇죠. 미국이 끌고 올라가면 다시 끄집어 올라갈 수도 뭐 0.25씩 올려야죠 뭐. 그렇기는 1년 합니다. 내내. 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쪽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다가 네. 이 빅스텝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연준에서도 혹시나 빅스텝 아유 쪽으로 당연히 빅스텝이죠 12월은. 아, 그쵸, 근데 예. 문제는 이제 그다음 계속 밟는다는 거죠. 그쵸. 스텝을. 네, 일단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이런 불황 움직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압박들도 사실은 좀 자유롭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조삼모사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스텝 다운은 해주는데 계속 가는 거야. 왜 금리의 끝은 그쵸. 더 높아졌어. 네.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한국은행도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네. 24일이죠. 11월 네. 24일 다다음 주가 될 텐데. 일단은 빅스텝을 0.5% 포인트 올려야 되나요? 한국은행은 가능성이 지금 높죠. 네. 왜냐하면 상단도 높아졌고 네. 지금 만약에 빅스텝까지 밟아버리면 벌써 지금 금리 차이가 1% 포인트 낮죠. 미국이 4%, 우리가 3%. 3%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빅스텝을 안 밟으면 네. 이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진다라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한미 금리 역전기였죠. 2018년 네. 3월부터 2020년 2월 수준인데 이게 계속 벌어지게 되면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만약에 수급의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 부분 증시가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근데 이제 그 걱정되는 건 그거죠.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가계 부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게다가 지금 회사채 시장이랑 회사채 시장도 기업도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요. 엄청 금리가 어렵죠. 높아서. 지금 회사채는 거의 반토막 예. 수준이고 레고랜드 사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은 추가적인 변동성 예를 들어 CPI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왔다.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조가 더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요번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봐요. 이번 FOMC 회의 결과로.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이 11월 24일 한국은행 금통위 전에 미국의 10월 물가 상승률을 볼 수가 있다는 확인할 수 거예요. 있습니다. 예. 그걸 봐서 만에 하나 거기가 네, 너무 만에 심하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7%대가 나오고 뭐 7%대도 확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러면 베이비 스텝도 베이비 스텝 가능성 높죠. 예, 왜냐면 그럼 우리가 3.25가 되고요. 네, 다음 달에 우리는 없고 이제 미국이 나서는데 그렇죠. 미국도 그 정도 떨어졌다면 그래도 빅스텝은 할 것 같아요. 빅스텝 그럼 미국은 4.5. 네. 그럼 1% 포인트 이상 벌어지잖아요. 이상 벌어지기는 하지만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또 우리가 먼저 있으니까. 예, 거기에서 쫓아간다면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빅스텝 이상만 안 하면 괜찮다는 시나리오예요. 네. 근데 이건 가정이어서. 가정이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워낙 변수가 지금 많은 상황이어서 그래도 정석적이라면 우리가 빅스텝을 밟아서 그쵸, 먼저 3.5%대로 대놓고 그렇죠. 올해를 마감하는 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빅스텝을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1% 포인트로 유지가 유지되고. 되니까 지금보다는 뭔가 뭐 환차손이라든지 이런 뭐 외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좀 튼튼합니다. 채권으로 봤을 때는 예. 하지만 거기에 따라 이제 불확실성 자체는 좀 제한적이게 되니까 그게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압박이 커도 네. 시장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정말 고심이 커지는 향후 2주고요. 네. 자, 주식시장에 전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시장은 일단 나쁜 걸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올리되 절대치는 훨씬 높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 이 직후에 달러의 흐름이라든가 네. 미국의 채권 시장, 국채 금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요동을 치지는 또 않았거든요. 네, 예, 그런 거 예. 보면은 사실 너무 그렇게까지 지금 주식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 발표 날에서도 채권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채권 금리. 네, 예. 오히려 주식시장만 진짜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추가적인 지표들을 확인하기 전에 너무 예단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하창원 본부장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일단은 상방은 네. 막혀 있겠죠. 왜냐하면 저렇게 금리를 그렇죠. 뭐 5% 기준금리를 5.25 올린다면 시중금리가 막 8%대 9%대 할 8, 9%대 때인데 갈 주식의 수 있죠.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은행에 예. 넣는 것이 수익률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어서 예. 유동성 부분이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서 또 이전 위기들에선 사실 돈을 풀면서 이 위기를 회복을 했는데 지금 네. 돈을 무조건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단 자체는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방은요? 하단은? 하방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한될 그래서 박스피 이 박스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대신에 왜죠? 상단은 네. 네, 2,500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일각에서는 한 번 더 전저점 간다 이런 또 비관론도 막 득세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고점이 또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 금리에 네, 그러면 뭐야 이거 지표들이 또 안 좋게 나오면 이거 추가로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불확실성이 또 있다 보니까 예, 지금 말도 또 헷갈리는 게 지표가 좋게 나오면 올리는 거죠. 그렇죠.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면 예.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외국인 수급이 지금 굉장히 견조해요. 근데 사실 거기에선 여러 가지 내피셜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슈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가 이전에 이런 환율이라든지 과거와 비교했을 땐 굉장히 기업들이 성장을 했는데 지수 예. 대비 할인율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럼 가령 뭐 하방이 막혀 있는 이유 첫 번째로 좀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 수급 그러니까 너무 샀죠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사실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감이 있는데 계속 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형주의자 위주의 시장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러면 지수는 잘 안 떨어지죠. 종목에서 소외는 나올 수 있어도 네. 지수는 잘 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뭐 워낙 싸다 지금 한국 워낙 주식이. 싸다. 예. 네. 지금 뭐 PBR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0.8배, 7배 수준이다 보니까 되게 싼 상황이고 사실 실적이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일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네. 부분을 제외한다면 제외하면, 네. 네, 그럼 긍정적이었다. 예. 그리고 변수 조건도 있죠. 중국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기댈 언덕이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그렇죠. 기댈 부분인지 아니면 또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사실 요즘에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중국은 진짜 제로 코로나를 못 푸는 겁니까? 안 푸는 겁니까? 그 코로나라는 자체가 제로가 될 수 있나요? 제로는 좀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예. 일단은 이제 정권이 이번에 산연임에 대한 흐름이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는데 아직까지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걸로 이제 좀 차단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네. 또 코로나 이제 봉쇄 정책을 주도하던 이런 사람이 또 정책적인 지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부양책은 저는 나올 확률은 굉장히 좀 높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저대로 그냥 망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네.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로 가면 분명 우리나라는 그 안에서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도 막혀 있지만 그쵸. 하단도 네. 일단은 버텨준다. 그렇죠. 근데 대신에 변수는 지금 또
저는 안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사우디 이란 또 지정적 리스크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라도 그게 진짜 현실화가 된다면 이스라엘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네, 만약- 네타냐후 총리도 돌아왔고. 그렇죠. 그런 만약에 시나리오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워낙 또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물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네. 그 이슈만 없으면 하단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있었던 미국의 11월 FOMC 회의 분석해보고 또 향후 주식시장 전망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트 미들러입니다. From a Distance.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